안녕하세요. 타로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부터 심화반 총 5편에 걸쳐서 타로 카드 사속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즈, 컵, 펜타클, 그리고 소드로 대변되는 사속성, 물, 불, 흙, 공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는데요. 물론 마이너 카드 기초 영상에서 다루긴 했지만 심화반에서 더 깊이 있게 다루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심화반 영상에서는 사속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저의 채널 중에 마이너 카드 그리고 각 속성별로 첫 번째 영상을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타로 카드를 공부하고 또 실전에 적용하고 리딩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사속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수록 시간이 지나더라도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있고 더 폭넓은 리딩이 가능합니다. 제 채널에서 다루는 기초 내용은 타로 카드 아마추어 초보자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비유적인 화법을 사용하거나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 주이기 때문에 타로 실력이 높으신 분들이 원론적인 내용과 비교해서 보시면 다소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지 고민해서 풀어낸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또 원론적인 내용과 모습이 많이 다르다고 해서 너무 불편하게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로카드 심화반 사속성 시리즈 첫 번째 영상, 사속성 중에 가장 이해하기 쉬우실 수 있는 컵으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컵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물의 속성인데요. 제가 마이너 카드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물이라는 건 사람의 감정이나 내면, 감성 이런 걸 대변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물이 사람의 감정, 감성을 대변할까? 그럼 왜 사람의 감정이 물일까? 이 물이라는 건 매우 가치 있고 모든 세상 만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인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단독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이를테면 물속에 사는 고기가 있어야 바다가 되고 물을 먹고 자라는 나무가 있어야 물이 영양분이 됩니다. 누군가를 돕거나 나누어 주거나 타인이 없더라도 나의 행동이나 사고에 영향을 주거나 반대로 영향을 받거나 지배하거나 끌려가거나 항상 제2의 제3의 존재와 연결되는 게 물이고 곧 사람의 감정, 감성입니다. 흔히 사랑에 샘솟는다, 감정이 메말랐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람들은 사람의 감성이라는 게 물과 많이 닮아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음이 불타오른다 이런 표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고요? 이런 감정은 어떤 감정보다는 바로 행동이나 실천에 영향을 주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마음이 샘솟고 넘쳐서 행동에 바로 옮기게 될 만큼 불타오르는 열정의 상태가 되었다는 말이 더 가까운 표현이죠. 컵은 이렇습니다. 그럼 물이면 그냥 물을 그려놓으면 되는데 왜 하필 이렇게 컵을 그려놨을까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그 마음을 담고 있는 사람의 그릇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작은 것에도 마음이 상할 수 있잖아요. 이 적은 양의 물에는 잉크 한 방울만 떨어져도 금방 검은 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처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건 바로 이 그릇의 크기에서 출발합니다. 스스로의 물조차 담기 작은 그릇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물을 담아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물이라는 게 과하게 넘치게 되면 모든 것들을 휩쓸어 가기도 하지만 물이라는 속성 자체는 무언가를 만들어낸다기보다는 다른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변하고 수용하는 그런 성질이 강합니다. 담는 그릇에 따라서 컵의 크기에 따라 같은 물도 수용하는 크기도 수동적인 성향도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실전 상담에서 역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을 담고 있는 컵이라는 요소는 컵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러한 물의 속성을 표현하기 위해 그려진 도구로 생각하시면 더 쉽습니다. 마이너 카드 영상에서도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카드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해드린 바 있는데요. 심화반 영상에서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컵 에이스 카드를 보시면 이게 뭐 엄청 단편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외로움의 그런 시간 속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발견하고 새로운 사랑이 샘솟습니다. 내 마음의 컵에서 생겨난 물로 인해서 주변을 적시죠. 이게 그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표정도 밝아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긍정 에너지를 주게 되잖아요. 흔히 뭐 너 요즘 얼굴 표정 밝아졌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반대로 그랬던 그 안정적인 관계도 끝이 나고 헤어지고 내 평화로운 컵 안에 이별이라는 그 돌이 던져져서 파동이 치고 내 감정이 주체할 수 없게 넘쳐 흘러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 내 컵이라는 그릇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이 넘쳐나고 마음이 혼란스럽겠죠. 그러다가 이별의 상처를 통해서 내 그릇이 조금 더 커지고 성숙해지게 되면 다음번에는 그만큼 흔들리지 않는 깊이와 또 너비가 되는 거죠. 이 물이라는 건 담는 그릇, 컵에 따라서 모양도 변하고 커지기도 작아지기도 하는 것처럼 나와 다른 물과도 서로 수용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물론 수용하는 성질이 적극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성향을 만나도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것, 흔히 서로에게 맞춰준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자신의 마음만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신의 감정을 나누고 상대방에게 양보하면서도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주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잘 맞는 친구들은 서로의 생각이 달라도 이해관계 없이 마음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물론 단순히 컵 3이라는 카드 한 장에서 다루는 우정이나 감정 포인트는 그 펜타클과 같이 형성된 신뢰나 어떤 그 안정감은 덜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굳건한 신뢰와는 또 다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라는 건 가만히 놔두면 물결도 안정되어 가고 마치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호수처럼 평화롭고 단조로워질 수도 있고, 감정이라는 게 매일 똑같은 걸 겪다 보면 이게 뭐 객관적으로는 꾸준히 계속 흐르고 있는데도 그냥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치 빠르게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서도 매번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만 일정하게 흐르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제 사막 한가운데서 만나는 그 한 잔의 물의 양은 매우 적지만 엄청 그 소중하게 느낄지 몰라도 그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숲 한가운데서 만나는 그 거대한 호수에 대한 소중함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곧 이제 컵 4번으로 대변된 어떤 성질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인간관계라든지 사랑에서도 그 펜타클 같은 신뢰나 현실적인 가치, 가끔은 물을 달궈주고 또 파동을 일으켜줄 수 있는 완즈처럼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소가 없다면 계속 같은 방향으로 물이 흘러가기만 한다든지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마치 그게 소중하지 않은 호수처럼 느끼게 되는 것과 같은 거죠. 물로 대변되는 사람의 감정, 컵으로 표현되는 사람의 그런 마음의 그릇이라는 건 때로는 모든 걸 수용하고 배려하고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정체되거나 미약할 수도 있는 어쩌면 간사한 특징도 있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게 한번 엎질러지면 엎질러진 그것만 보려고 한다거나 그것밖에 못 본다거나 하는 거죠. 내가 원동력을 줄 수 있는 사랑은 몰라보고 내가 다시 담을 수 없는 사랑에만 매달려 있죠. 컵이 쓰러지고 나서야 과거의 컵에 대한 소중함을 떠올립니다. 눈앞의 호수가 신기루처럼 그냥 사라지고 나서야 사막 한가운데서 발견했던 물 한 잔을 그때서야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컵이나 물로 대변되는 카드가 실전에서 등장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영원함, 반영구적인 성질을 대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안정되어 보인다면 오히려 딱 그 정도라는 말일 수도 있어요. 이런 설명을 드리면 이것조차 암기해서 그대로 그 실전에 적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전에서 컵 6번이 등장하면 추억을 떠올리는구나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단어 몇 개로 카드를 대변해서 암기를 하면 마치 그 타로 공부를 많이 한 것처럼 느껴지고 또 그 실전에 바로 대입할 수 있는 어떤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되게 속 시원하게 느껴지실 수 몰라도 그건 그 타로의 원리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컵 6번이라는 거는 어떤 마음을 대변할 수 있을까요? 그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대변되는 컵 6번은 그만큼 원초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로 결혼 제안을 받는 프로포즈와 같은 상황이 대변된다면 너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그런 마음이 아닌 그 다른 것들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아름답고 또 어린아이의 순수함처럼 집중하게 된다, 이런 감정일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르고 어가 다른 거죠. 물이라는 게 수용하는 성질이기도 하고, 그런 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가 건네는 감정이라면 얼마나 순수할까요? 물이라는 건 나의 감정이기도 하고, 또 다른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물을 담고 있는 컵을 상대방에게 보이게끔 건넨다. 마이너 카드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안쪽 손바닥이 상대방에게 훤히 보이도록 펼쳐서 내미는 손은 상대방에게 마음을 연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그 컵 에이스 카드를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에게 나의 마음은 널 받아들일 수 있다. 내가 이런 걸 다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너에게 양보할 수 있다. 배려할 수 있다. 존중할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죠. 하지만 물이라는 건 상대방을 받아들임으로써 나의 일부를 양보하고 또 상대를 수용하면서 또 변화되게끔 하는 그런 수동적인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수용적인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방법에 있어서는 다소 그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즉, 나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거고 안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뭐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그 여러분이 사속성을 공부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인간의 행동이나 사건이라는 건 생각보다 많은 요소와 그 원인이 섞여 있거나 또 얽혀 있기 때문에 사람의 행동 하나에도 두세 가지의 속성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의 이런 말과 행동은 컵 아닌가요? 라고 물었을 때 사실은 엄밀히 펼쳐놓고 살펴보면 완즈나 뭐 컵이 섞여 있다거나 뭐 소드와 펜타클, 뭐 컵에서 얽혀 있는 복합적인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속성을 공부할 때에는 아주 원초적으로 접근하셔서 사람에게 딱 그 하나의 속성만 있다고 전제하고 또 생각해 보시면 더 쉽게 이해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타로카드 심화반 사속성 첫 번째 영상 컵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완즈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